안녕하세요. 닥터 BTS MC 오성현, 김준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닥터 BTS.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가슴 성형 전 유방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네. 반대로 가슴 성형 후 유방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가슴 성형 후 유방 검진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유방 성형은 이제 보형물이라는 걸 넣는데 이제 보형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 있고 식염수 보형물이라서 안에 물이 들어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인데 보형물 자체가 영원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또 무조건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알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전 또는 뭐 미국 같은 데서는 MRI라는 검사를 많이 추천을 해요. 또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고요. 근데 MRI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냥 막 찍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쵸. 근데 요즘에는 이제 초음파가 굉장히 고해상도로 바뀌면서 초음파가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형하신 분들도 보형물 때문에 한 번쯤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구형 구축이라는 겁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유방 성형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구형 구축이에요. 영어로 이제 캡슐라 컨트랙처라고 부르는데 보형물이 몸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막을 하나 형성을 합니다. 그걸 이제 피막이라고 부르는데 걔가 두꺼워지는 게 구형 구축이에요. 이 피막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랑 뭔가 충돌이 생겼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피막이 두꺼워집니다. 그거를 이제 구형 구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1번. 촉감이 일단 안 좋아져요. 보형물 수술하고 나면 좀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유방이 형성이 되는데 얘가 구형 구축이 발생하면 되게 단단해지고 테니스 공처럼 뭔가 딱딱해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연스럽게 서 있을 때 유방이 아래로 이제 처져야 되는데 얘가 생기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산처럼 위로 솟아올라요. 봉긋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해요. 불편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주요하게 이제 구형 구축을 알 수 있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베이커 등급이라는 등급이 있었어요. 4단계의 등급이 있는데 그걸로만 판단했었거든요. 구형 구축을. 근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음파가 발달을 하면서 피막의 두께를 또는 피막의 상태를 우리가 등급 그 책정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사실 피막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뭐 몇 미리가 좋다 그런 건 없는데 얇을수록 좋습니다. 피막은. 그리고 만약 구형 구축이 발생한다 한 2mm 전후쯤 돼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진 피막이 생기면 내가 구형 구축이 왔구나.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보형물을. 자, 두 번째는 구형 구축 다음으로 또 많이 알려지는 게 파열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형물이 터지는 거죠. 자, 우리나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년쯤 내가 이제 수술하고 10년쯤 됐다. 한 20% 정도는 파열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높죠. 자, 만약에 내가 식염수 보형물이 있다. 식염수 보형물은 파열이 되면 물이니까 다 흡수가 돼요. 수시간 내에 다 흡수가 되니까 초음파를 봤을 때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보형물 껍데기만 있고 흡수가 바로 되니까 환자분이 바로 자각을 해요. 한쪽만 터지니까 한쪽은 뭐 똑같이 있고 한쪽은 쭉 들어가요.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식염수 보형물보다는 실리콘 보형물, 코에시브 젤이라고 부르는데 걔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리콘은 흡수가 바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파열이 되더라도 피막 안에 있습니다. 실리콘이.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모양이.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검사를 받다 보니까 파열이 됐네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이 파열이 됐다 말씀드리면 믿지 않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자기 모양은 똑같거든요. 부정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이제 그런데 파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리콘이 결국에는 흡수가 돼요, 몸 안에. 근데 아예 물처럼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스물스물 움직입니다. 얘가 옆으로 가요. 그리고 심한 분들은 막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 실리콘 다 제거를 해야 이물이니까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수술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파열이 됐을 때는 제거가 반드시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장액종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성형을 하고 나면 그 보형물 주위에 뭔가 물이 고이는 걸 장액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고이는 물이 계속 있다 또는 오랫동안 있다 또는 많다 양이 그러면 보형물이 자리 잡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멍울처럼 잡힐 수가 있어서 이물감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주사기로 저희가 뽑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보형물이 아예 위치가 변경되는 거예요. 얘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물방울 모양의 보형물은 위치가 딱 있기 때문에 돌았을 때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부드러운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은 이제 위아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회전을 하더라도 알 수는 없지만 뒤로 도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면에는 특징이 있거든요. 보형물에. 네. 걔가 보입니다. 초음파로. 예, 쉽게 얘기하면 호빵 같은 모양인데 바닥은 편편하고 위에는 동그랗죠. 얘가 돌면 위에가 납작하고 바닥이 동그라니까 모양이 이상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방암입니다. 보형물이 있더라도 유방암이 더 생기지 않습니다. 보형물은 유방암이랑 전혀 연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형물이 있다고 유방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게 손상이 될까 봐 뭐 안 한다. 아, 절대 아닙니다. 왜냐, 촬영을 하더라도 뒤로 밀면서 저희가 촬영을 하니까 밑에 석회는 유방 촬영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안전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 수술을 하더라도 한 6개월쯤 지나면 유방 촬영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가의 MRI 검사가 아니더라도 유방암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유방 성형을 하고 나서도 유방 검진을 하되 플러스 보형물을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게 너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을 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검사들은 일반적인 뭐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데서는 절대 보형물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방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슴 성형 후 유방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BTS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